네, 저희 이제 3부 코너 시간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인상 깊은 댓글 봤는데 그 100억의 꿈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저희 글로벌 매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저희 활발한 구독자분이신데 음. 사실 조금 시니컬한 면도 좀 있으시거든요. 예, 100억의 꿈님께서. 100억의 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음. 글로벌 라이브 최고의 코너였다고. 제가 100억의 꿈님이 이런 멘트 하신 거 처음 봤거든요. 아. 상당히 충격적인 반응이고요. 네. 최고의 코너였다? 지금까지 최고의 코너였다고 합니다. 뭐 한 겁니까 저희가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약간 허무함을 느끼네요. 네.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건만 저런 멘트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저희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뭐 아까 올라간 멘트 중에서 장우석은 테슬라를 싫어한다는 걸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 오해시잖아요. 오해잖아요. 테슬라를 제가 언제 싫어했습니까? 일론 머스크 싫어했지. 네, 그런 차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 테슬라는 좋아하신다는 보시면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원래는 진짜 원래는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댓글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고 질문 답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지금 이제 바뀐 글로벌 라이브가 저 같은 경우는 반은 집에서 시향을 준비해 오고 반을 여기서 준비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일로 가는 바람에 많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월 15일 오늘 장 출발 상황을 보기 전에 한번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은요. S&P 500, 다우, 나스닥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냥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오늘 나온 기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버코 ISI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금 상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을 건데요. 지금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왜 올라가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광고 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광고 요금제에 대한 높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투자금을 올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내려보게 되면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향후에 많은 분들이 거의 동참하는 걸로 보이면서 목표 주가 30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현재 업사이드가 약 34%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저희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 요금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고요. 대부분 또 나왔던 패널 분들은 또 찬성한다는 분 많거든요. 혹시 최포건님 어떻게 광고 요금제 광고 보고 나서 비용을 10억달러 좀 내려서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사실 넷플릭스가 낸 나쁘지 않은 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유저의 유출을 막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좋은 한 수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딱 이대로 해갖고요. 여기 다시 한번 화면을 잡아주시면 지금 매출에 대해서 2024년까지 약 10억에서 20억 달러까지 매출이 올라간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간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니까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딱 비교해 봤더니 저만 나쁘게 보는 걸로 좀 확인됐습니다. 다 좋아하는 거. 그렇군요. 광고 요금제는 뭐 제가 한 30번 물어봤는데 거의 다가 다 동의한다, 찬성한다 했기 때문에 일단 좋아지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는 모건 스탠리 기사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이 아니고 이번 다른 분이 나왔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의 이분은요. 현재 S&P 500 지수가 연말 가게 되면 컴백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건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일단은 지금 모건 스탠리 의견은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목표 지수를 보게 되면 4,778이니까요. 4,800 근처 아닙니까? 네. 이게 1월달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온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금리기사 75p도 역시 다 시장에 반영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이분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쭉 보시다 보면 어떤 걸 사고 팔지가 나오는데 뭐 홈디포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레나 같은 건설업체를 좋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다 다른 거니까 이분의 의견은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 모건스탠리가 되게 안 좋게 보는 IB였지만 이분 한 분은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앤드류 슬래먼이라는 분인데 사실 저는 처음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일단 제가 준비한 기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오늘부터 새롭게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프리마켓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여러분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 화면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오른쪽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뭐가 있냐면요. HKD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홍콩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 막 널뛰게 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왜 올라갔는지는 잘 아무도 이유가 없는데 이게 하나의 또 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HKD가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HKD 자체가 이 주가가 한국 달러 착각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좀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이 어도비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도비가 약 10% 이상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오늘 뭐 하나를 인수하면서 비용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어펌도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다음 UNG라고 하는 천연가스 ETF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역시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닌가 약간 예상이 들고요. 뭐 넥스트 에너지 같은 게 빠지는 넥스트 에너지 역시 최근에 자금이 부족해갖고 주식을 20억 달러 판단 수익이 전해지면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라이브의 시황 전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인사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그냥 나와주고 있는 기사를 전달시켜 드리는 건데 제가 어디 집에 가갖고 모든 IB의 기사 찾아보고 나서 시장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IB를 찾았는데 찰수압이 좋은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의견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견이 조금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할 거로 보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시장의 조정은 또한 또 다른 기회라는 게 제목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골드막스가 다시 한번 얘기한 건데 에너지 업종이 답이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세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찰수압이 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거 정답이죠. 정답인데 네. 다음 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피디님? 요것만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요? 좀 안 보여갖고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 설명하는 걸 제가 잡아온 거고, 화면 잡아온 거거든요. 요걸 키워주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CPI가 여러 구간이 있는데 CPI가 만약에 과거처럼 0에서 2%면요, 멀티플을 평균 18배를 준다는 거죠. 못 주면 12배, 잘 주면 27배를 주는 건데 지금은 어디 구간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여기죠, 여기. 붉은색 표죠. 그러니까 10%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서는요, 평균 11.2배를 주고요, 낮게 주면 6.6배, 많이 주야 20배 주는 거니까 평균 11.2배에다가 어제 최포관님 말씀하신 EPS 225, 좀 더 적어 230 잡고 네. 곱해주게 되면 230 곱하기 11.2배 하게 되면 2,500 나오거든요. 2,600 나오고 그럼 지금 훨씬 많이 빠져야겠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 뭘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뭘 바꾸시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CPI를 빨리 내리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빨리 내리는 게 답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웬만하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 정도에는 이 정도 멀티플 주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EPS가 변하지 않더라도 이 멀티플 값만 빠져서도 충분히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의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내려가고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건데 그만큼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고통이 좀 나오는 거를 참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페이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시요. 네. 자, 그러면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 머리가 아프다. 실제가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또 금리를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 솔직한 얘기로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질 건데 최근 달러 강세까지 보이다 보니까 또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S&P 500의 어닝 그로스가 계속 감소해서 결국에는 현재 마이너스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네.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모습이 중요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온다. 이게 바로 미국 기업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건데 미국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어려워지면 빠르게 적응시켜서 개선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특징이 있어갖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잠깐 마이너스 가겠지만 다시 금방 올라올 거다 하는 게 이분의 의견이니까 역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뭐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좀 참으시면 좋아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닝 그로스가 만약에 20% 이상이 되게 되면 100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요,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진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문구가 뭐 나오는가면 증가율의 변화가 중요하다. 증가 자체가 중요한 게 증가율 변화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잘 나오고 있는 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5%까지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장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정규 15등, 14등, 13등, 12등, 11등 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잘하고 있네 하겠죠? 근데 정규 600등이 300등, 정규 150등.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정규 15등부터 못한 거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나오죠. 바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아까 보이는 거꾸로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실적이 약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오히려 20%쭉 올라가는 것보다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좋다. 해서 지금 구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 다시 한번 잡으시면 지금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예, 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죠. 그만큼 20%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이건 별로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잠깐 못하게 나오다가 다시 좋아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다음 4분기부터 좋아지는 실적이 결국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게 요거기 때문에 향후 평균이 약 12%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의 근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볼 건데요. 금리 인상 때문에 낮아진 퍼가 시장 상승을 이끌 수가 있을까? 어제 얘기하신 분이 그건 같은데 우리 최평원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15배 줄 수밖에 없다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퍼가 낮아지게 되면 과연 시장을 상승으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면서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풀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 답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통계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딱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점을 찍은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축이 일단 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가 EPS 퍼포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선을 그은 모습이 이때 이 노란 선 위주로 해서 지금 뭔가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선을 그은 거거든요. 딱 보시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선이 이 노란색 선이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약간 우양하고 있는데 이 우양하고 있는 모습이 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이 위치가 뭐냐면 17배고요. 쭉 해서 밑에까지 떨어지면 14배까지 빠지는 그런 과정에서 촘촘하게 모여있는 퍼포먼스 잘 나오는 게 여기 모여있거든요.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엔 퍼가 낮을 때 S&P 500 1년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더라 하는 결과치 얻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멀티플이 빠져갖고 금리사 때문에 멀티플이 빠지면 오히려 그 뒤에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리 인상이 만약에 멀티플 낮추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100년 동안 통계를 보여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찰수합의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좀 물론 통계가 일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100년 동안 통계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조금만 더 고통을 감내하면 그 뒤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또 계속 제가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펀드매니저 서베이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금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연속 3개월째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6% 가까운 현금 비중을요. 더 높게 가져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집에 가야 됩니다. 일을 안 하는 거니까요. 지금 평균이 5%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금 확보가 된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결국 장으로 들어오겠죠. 시장으로. 요거 기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펀드 매니저가 진짜 주식 살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요. 빠르게 들어올 거고 시장에 들어올 거고 그 수급이 좀 풀릴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현금의 비중을 더 키운다기보다는 조금 소진하면서 주식을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늘은 골드만이 얘기한 건데 골드만 역시 제가 JP모건체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예상치인데 오늘 CPI가 발표된 이후에 나온 지금 현재 그 예상치입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IB가 되든 간에 지금 물론 9점이 8점, 8.3에서 조금 머무르다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잡힐 것이다 하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역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도 보시면 좋은데요. 역시 펀드맨 서베이를 같이 본 건데 그 경제에 대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예상하는 그런 그림 보여주는 건데 지금 경기의 강세를 누가 예상할까요? 예상한 사람이 없겠죠. 쭉 예상한 사람이 없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최근에 그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가 좀 약해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역시 경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드리니까 이 세 가지 그림 봐도 시장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림은 한번 종을 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개장 시간 됐으니까요. 종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이 약간 밀리고 있긴 하지만 또 힘내야 되니까요. 힘을 내셔야죠. 파이팅 있게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 예. 개장했습니다. 네. 오늘 계속 종을 세게 주셔갖고 네, 힘을 내야죠. 네, 힘을 내야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지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지수는 여러분들 아웃파이낸스는요 한 1분 정도 후에 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는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월 15일이고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네요. 네.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9월 15일 장 출발 상황입니다. S&P 500 0.45% 마이너스고요. 다우도 역시 0.19% 마이너스, 나스닥이 0.68% 마이너스입니다. 3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하루 만에 또 그 음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기사를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기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에너지 업종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기사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사가요. IB들이 보통 의견 하나 내게 되면 계속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무시할 필요 없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오늘 똑같이 에너지 업종에 말씀드릴 건데 좀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 어제 핵심이 뭐였습니까? 에너지 업종이 현재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5%인데 실제 실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오늘 똑같이 골드만 같은 얘기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 옅은 하늘색이 현재 시가총액의 비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닝이 약간 파란색인데 이미 여기 올라간 게 약 10%입니다. 근데 지금 마켓 비중은 5%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굉장히 예상된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개별 종목 아니면요 XLE라고 하는 ETF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IB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IB가 같이 에너지 업종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레피니티가 오늘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통 실적 볼 때 EPS하고 매출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요. 넷 프로핏 마진 결국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EPS 크기하고 매출만 보고 계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IT에 대한 순이익률이요. 마진율이 약 25%입니다. 높아지고 있고 사상 최고치까지 간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건데 IT가 25%, 그 다음에 S&P 500이 12%인데 IT가 2배 정도 잘 나오기 때문에 IT를 가져가자는 의견이 있다는 거, 요것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실적에 대한 부침은 뭐냐면 EPS가 빠진다고 보는 건데요. EPS가 빠질지언정 현재 질적인 부분 마지막 끝에 나와주고 있는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다. 심지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계 실적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려워지게 되면 빠르게 뭔가 그거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 그림이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 미국 기업을 오히려 버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기업들은 담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S&P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평균 넷 프로핏 마진요. 순이익률은 약 12%, IT는 약 25%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맵입니다. 전반적으로 맵이 조금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가 빠지는 게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 유니온 퍼시픽, CSX 그다음에 여기 철도 기업들이 최근에 파업하다가 오늘 좀 파업이 종결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는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누구였죠? 어떤 분이었죠? 어제 헬스케어 얘기하신 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김충현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죠. 김충현 수석연구원 말대로 가장 방어 섹터가 바로 이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도 역시 헬스케어가 힘을 쓰고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도비는 실적 발표 전에 어떤 게 하나 인수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인수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특별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 편하게 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뭐 어제 시장을 좀 리딩해줬던 테슬라가 오늘 또 바로 그냥 플러스로 전하는 모습이라서 네. 그나마 시장이 오늘 급락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요. 뭐 약보합 정도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금 멀리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책 금리의 상단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멈출 건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상반기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건 미국의 CPI가 피크 아웃 하길 바랬는데 그 피크 아웃이라고 하면 저희 관점에서 그냥 직설적인 건 천정이 어딘지 꼭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천정을 확인하고 나면 그 천정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적어도 천정으로 더 멀어지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조금 걷어지겠죠. 근데 지금 다시 시장이 원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해소는 연준의 정책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장에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전 뉴스 외에도 뭐 기준금리를 9%까지 인상해야 된다. 뭐 과거에 인플레가 높았던 시기에는 무제한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시황에도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리라는 게 정책으로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그 고무줄처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국가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장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의 금리라고 하면 5%의 비용을 내고 조달된 자금을 투자했을 때 그거보다 더 높은 효용, 더 높은 성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8, 9%의 금리를 용납할 수 있었던 건 8, 9%의 비싼 이자를 빌려서 자금을 조달해도 그걸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상의 효용이 나오고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우리가 먹거리가 많았던 시장인데 이미 저성장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류가 이미 당면한 과제고 그 저성장의 기조가 바뀌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의 성장을 가파르게 구가하던 뭐 자본을 투입하면 그게 다 효용으로 수익으로 들어오는 시기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않는 한은 금리가 과거의 기준만큼 높아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올해 연말에 보게 될 4.25 혹은 뭐 좀 부정적으로 온다면 4.5%가 정책금리의 천정에서 그렇게 멀진 않지 않을까. 정책금리가 5% 이상이 가능할까? 과연 그걸 미국의 경기가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까를 반문해 보면 정책금리의 상단은 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인플레이 추이나 이슈들을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너무 마냥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고민하고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가이드로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S&P 500 기준 저의 기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PER 15배 정도면 꽤나 보수적인 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리스크 뭔가 2008년 리먼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만한 악재가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현재는 그런 국면은 아니니까요. 그걸 미리 걱정하기에는 조금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꾸 기사에 올라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 어도비가 지금 실적이 발표된 걸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 실적이 발표가 안 됐고요. 장 끝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는 제가 이제 문구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인데 지금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인수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뭘 하나 인수하게 되면 피그마라는 기업이 하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실적은 장 끝나고 나오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저희 오늘 또 새로운 코너 2부에서 미국 현지 뉴스까지 조금 전해봤고요. 구독자분들 느끼기에 좀 프레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그렇죠.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 또 많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 새로운 코너들 많이 준비할 테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그 백억의 꿈님 최파고 최고로 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도 같은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